평양의 무장 드론, 서울의 새로운 위협. 북한이 군용 드론 개량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한국은 9월 1일 UAV 작전 지휘를 시작했으며 모스크바가 지원하는 정권이 몇 개월은 아니더라도 며칠 안에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반박이라도 하듯이 장비가 부족한 우크라이나에서는 창의적인 상업 기술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현대화되고 재정이 풍부한 군대를 격퇴하는 데 성공하면서 만만치 않은 상대임이 입증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무인 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막강한 군대에 맞서 전장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무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안보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고 공격 드론이 적을 파괴하는 저렴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제기하는 새로운 안보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드론 전략을 도입하고 이를 포괄적인 전쟁 계획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해군 대위는 지난 1월 38일 노스에 게재된 의견서에서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했으며 그는 확실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적어도 이러한 교훈 중 일부를 배우고 있다고 말을 했으며 북한이 신형 무인기를 획득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무장 드론의 효용성을 새롭게 바라보는 교훈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간 고도 장기 채공 UAV는 40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으며 ISR이 아닌 공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을 하였습니다. 북한은 국산 무장 무인기를 개발을 했으며 북한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를 약 500에서 10대의 UA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적의 표적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방연 드론이 있습니다. 전 국방부 대변인이자 서울의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부회장은 그들은 그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 그는 북한의 공격 드론이 남한 군사시설을 타격하는데 사용되는 한 비교적 관리 가능한 위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보낸 무기를 장착한 드론의 90% 이상을 성공적으로 요격하고 파괴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북한이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파괴하려 할 텐데 드론을 요격하도록 설계된 군사장비는 한국의 군사시설에 설치돼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산업기반 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 비군사 시설을 타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이 기지들은 드론을 요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찰용 드론이 대규모로 배치된 것은 베트남전 때부터 UAV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고 그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정찰, 전자전 및 정보전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값비싼 적의 무기 시스템과 산업 및 기타 주요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는데 저가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시몬 웨즈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UAV의 기량이 과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론이 전쟁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탱크, 유도, 폭탄 및 기타 군수품과 같은 무기가 역할을 수행하고 기술도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센서와 그들이 사용하는 명령 및 통신 시스템 드론에 더 많은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를 했으며 그는 드론은 확실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결과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론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무인기를 주로 정찰용으로 사용해 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찰을 위한 정교한 군사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이 폭탄이나 다른 무기로 무장한 드론을 배치하려 할 때 북한 무인기의 위협이 위험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북한이 가성비 좋은 무기 체계로 무인기 UAV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보다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 위해 성능을 고도화하려 했다는 증거를 일부 찾았으며 북한의 무인기 고도화 노력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4년 전후로 센서, 비디오 카메라 등 관련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무장 무인기를 생화학 작용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정부는 군사 각본에서 북한 드론의 잠재적 위험을 언급하였으며 군은 북한의 무인기를 태클해야 할 4가지 비대칭 위협 중 하나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핵폭탄, 미사일, 사이버 공격입니다.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자료에 따르며 2022년 12월 28일에는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한 UAV 대응 수단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안보 위협이 점증하고 있음을 감지한 우리 정부는 9월 1일 무인기 작전 사령부 발족을 준비하고 있으면 다른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작전 사령부가 막중한 책임을 안고 창설될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공중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드론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방개혁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할 경우 사령부가 대북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며 사령부는 대북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였으며 공격적인 작전으로 한국 도발 무인기 발사는 북한 무인기가 남한 영공을 침범한 지 거의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형태를 알 수 없는 무인기 4대가 남북 접경 지역인 서쪽 강화도 일대를 비행했고 또 다른 무인기는 서울 용산 청와대 비행 금지 구역을 비행을 하였으며 우리 군은 이들을 요격하지 못했고 5대 무인기 모두 북한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실패에 대해 남한의 최고위 장교들을 질책하고 그는 하루 뒤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공중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빈약한 대비 태세와 제대로 된 훈련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남북 군사 합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국민이 실감했을 것입니다.